안녕하세요. 광문중학교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정수와 유리수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부터 나갈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 있는 개념 열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유리수들을 수직선상에 표시하는 걸 배웠었죠. 다음 수를 수직선이 나타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있는 수직선상이 어디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간 거 여기 있죠? 자, 플러스 2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 여기에 있네요. 자, 플러스 3은 0을 기준으로 3만큼 큰 수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서 있고요. 마이너스 4.5는 0보다 4.5만큼 작은 거, 즉 음의 방향으로 4칸 반.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여기에 마이너스 4.5가 있겠죠. 그 다음에 0.5는 자, 0.5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런 부호가 없거든요. 0이 아닌 수에 부호가 없는 경우는 어떤 부호가 생략된 거다라고 했었어요. 저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거다.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양의 정수가 자연수랑 같은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플러스 0.5, 0.5는 0을 기준으로 0.5만큼 큰 수다. 0.5는 반 2분의 1을 얘기하죠. 1, 여기가 한 칸이면 그거의 반칸, 여기가 바로 0.5에 해당하는 수가 되겠다. 그래서 표시를 해봤고요.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가 어디 있을까? 0.5 요만큼 반칸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2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2칸, 3은 오른쪽으로 3칸이나 떨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4.5는 왼쪽으로 4.5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누가 돼요? 그렇죠.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누구예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저 뒤에 저 왼쪽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4칸 반 떨어져 있는 아이, 얘가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점이 되겠죠. 두 번째,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말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 보이시나요? 그쵸? 자, 여기 얘는 왼쪽으로 2칸, 얘는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 양의 방향, 떨어진 방향은 다른데 뒤에 여기 이만큼, 둘 다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숫자 부분이 같은 두 수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원점에서 어떤 숫자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을 방향에 상관없이 거리만을 생각하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값.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자, 마이너스 4.5의 절대값이다. 그럼 여기다 앞뒤로 이렇게 막대기를 그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의미가 마이너스 4.5의 절대값 이런 의미예요. 자, 마이너스 4.5의 절대값은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 이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진 거리는 이런 의미예요.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게 음의 방향으로 4.5만큼 갔다라는 거니까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거리만 물어본 거니까 그냥 4.5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3의 절대값 기호로 앞뒤로 이렇게 막대기를 그어주면 된다 그랬고,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즉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3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3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2칸 떨어진 거니까 절대값은 거리는 2. 그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거리만 생각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뒤에 숫자만 생각한 개념이 바로 절대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절대값이 어떤 수? 같은 원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수라는 것은 절대값이 같은 수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쵸? 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절대값이 3이 되는 수는 뭐뭐 있을까요? 3인수.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오른쪽으로 3칸도 있고요. 왼쪽으로 3칸도 있겠죠. 두 가지.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네. 30페이지. 자, 이제 문제 7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의 절대값 기호를 사용해서 그 값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플러스 10의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이 숫자 앞뒤로 막대기 발을 그어주고, 자, 이 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10만큼 간 거죠. 얘는 10. 그죠?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거리만 생각해 준 거. 10이죠.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앞뒤로 막대기를 그으면 되고, 값은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 음의 방향으로 8만큼 간 수인데 원점에서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거리만 물어본 게 절대값이니까 그냥 8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4.5의 절대값은 기호로 표현하면 앞뒤로 막대기 그으면 되고, 절대값 얼마겠어요?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만 쓰면 그게 바로 절대값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은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뭐 방향 생각하지 않고 거리만 생각하니까 여기 숫자만 써주면 되겠죠. 3분의 2 이렇게. 너무 쉽죠?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밑에 있는 8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데요. 자, 몇 가지 좀 필요한 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8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숫자의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원점으로부터 이 수까지의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거리를 음수로 표현해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다. 거리를 얘기할 때는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게 얘기하겠죠. 여기 보면 18, 4.5, 그쵸? 3분의 2.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겠죠. 항상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0의 절대값은 어때요, 여러분? 0의 절대값은 0이죠. 0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큰데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도 될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0이겠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푸시고요. 다 푸신 분들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수직선에서 지난 시간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다 그랬어요? 작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다 이거 얘기했었죠. 큰 대자예요. 1, 2, 3, 4, 5, 6 숫자 커지고 있죠. 반대쪽으로 가면 5, 4, 3, 1 이쪽 방향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왼편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값을 볼게요. 절대값은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쵸? 0을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수록 절대값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멀리 갈수록 절대값도 크지만 왼쪽으로 멀리 갈수록 또 절대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자, 양수들을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양수들은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쪽 방향이니까 양수들은 절대값이 클수록 큰 거죠. 자, 음수들은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원점에서 멀리 간다는 의미인데 자, 음수들 멀리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양수 방향으로 절대값이 큰지 음수 방향으로 절대값이 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큰 거, 이쪽으로 가면 작은 거. 그래서 여기 수직선상에 수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큰 거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큰 거다. 부등호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수직선 기억을 해보면서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소관계라는 거는 큰 대자, 이게 작은 숫자거든요. 크고 작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수직선의 기억을 나실 텐데 수직선 가운데가 누구였어요? 0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였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음의 방향으로 0보다 1만큼 작은 수, 2만큼 작은 수.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숫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소관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다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수랑 0이랑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커요? 양수들이 0보다 더 크죠. 그렇죠? 음수랑 0이랑 비교해 볼게요. 음수랑 0이랑 비교하면 음수들이 0보다 왼쪽에 이제 작은 거죠. 그렇죠? 양수랑 음수랑 비교하면 양수가 오른쪽에 있죠. 음수보다 양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양수가 0보다 크고 음수보다는 0이 크고 양수가 음수보다는 크죠. 다음에 양수 쪽 방향으로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큰 수라 그랬죠.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고. 자, 음수 쪽 방향으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라 그랬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다. 자, 이해가 잘 됐으면 스스로 확인하기를 볼게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입니다. 음수랑 양수 중에 무조건 누가 커요? 양수가 오른쪽에 있죠? 양수가 큽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2 플러스 3.2. 자, 양수들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큰 수다. 얘는 음수 두 개거든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 자,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들이 음수 방향으로 커질수록 작은 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얘가 작은 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더 큰 수다. 자, 28페이지를 봐봤고요. 여러분 31페이지에 9번이랑 10번 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 푼 친구들은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해볼 건데요. 여기 페이지 잘못 나왔죠? 지금 32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표현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2 이상이다 라는 거는 2를 포함해서 2를 포함해서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즉 2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상의 개념이죠. 이하라는 거는 뭐예요? 플러스 2 이하다 라는 거는 2를 포함해서 2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과의 개념은 뭐였어요? 초과. 2 초과다 그러면 2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미만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미녀는 2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자, 얘를 부등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A가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플러스 2 이상이다. 얘를 부등호로 표현하면 A는 플러스 2보다 크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입을 벌려서 큰 쪽으로. 근데 크거나 같다도 있어요. 같다는 등호로 표현하잖아요. 자,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해서 요 부등호 밑에 등호 요거를 하나만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요 표시가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A가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플러스 2 이상이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A가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플러스 2 이하이다.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A는 플러스 2보다 A가 작은 거죠. 플러스 2보다 A가 작아야 되니까 플러스 2가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는 등호죠. 이게 같다인데 이 두 가지 기호를 합해서 하나의 기호로 만들면 이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기호 쓰실 수 있겠죠. 그럼 A가 2보다 크다는 그냥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A가 2보다 작다면 2보다 작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같다가 들어가면 밑에 짝대기를 하나씩 추가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어려워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부등호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하니까 크고 썼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뭔가 이상한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숫자가 지금 두 개나 등장하거든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럴 경우에는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직선의 가운데는 0이고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2칸 가서 있고요.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3칸 가서 있겠죠. 자, A가 마이너스 2보단 크다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까 큰 쪽 방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작아지는 거는 이쪽 방향이라 그랬어요. 왼쪽 방향. 자,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여기 A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수직선에 있는 이 순서 있죠. 마이너스 2, A, 3 요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써줍니다. 순서대로 쓰고 다음에 수직선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오른쪽으로 입 벌려주면 돼요. 무조건. 자, 오른쪽으로 입을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같다가 있으면 이 같다만 추가해주면 돼요. 같다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여기 같다 있죠.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같다 요거 등호 요거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잘 안 되죠.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쉽게 부등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부등식을 이렇게 글자로 풀어서 쓰는 거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가운데부터 읽어주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A는 이보다 크다, A는 이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A가 주인공, 가운데 있는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A는 그 다음에 뭐 이쪽 읽어주고 이쪽 읽어주면 돼요.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A는 어떻고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1번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큰 쪽으로 입을 벌려서 A가 크다 그랬으니까 A로 향해서 입을 벌리고 같다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때다가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렇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2번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아. 어떻고 어떻다. 자, 숫자 2개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에 잘 못 쓰겠어. 한 번에 쓰는 친구들은 한 번에 쓰시고요. 한 번에 잘 못 쓰겠다. 그러면 뭐를 그린다? 그렇죠. 수직선에 그려본다. 직선에 가운데가 0이고 마이너스 3은 0보다 3만큼 작은 수고 플러스 7은 0보다 7만큼 큰 수 오른쪽에 있겠죠. 자,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오른쪽으로 있고 플러스 7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중간에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여긴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중간에 어쨌든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직선 위치 그대로 숫자를 쓰고 다음에 수직선 상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큰 거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큰 거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무조건 부등호를 입을 벌려서 주고 등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이너스 3보단 그냥 크고 하니까 등호 안 들어가고 플러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2번에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다음에 3번도
마이너스 5 이상이고 플러스 6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데는 한 번 쓰시고요. 수직선에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수직선에 한 번 또 그려봅니다. 0이 있으면 마이너스 5는 0보다 5만큼 작은 수, 플러스 6은 0보다 6만큼 큰 수인데 마이너스 5보다는 큰 쪽으로 있어야 되고 플러스 6보다는 이하니까 작은 쪽에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C가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럼 요 크기 순서대로 그대로 수직선 크기 순서대로 쓴 다음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큰 거다. 오른쪽으로 입을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다가 들어가는 경우는 같다 표시해줘야 되니까 같다 있나 없나 확인해 줄게요. 마이너스 5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이상 이하는 등호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간다 그랬죠. 이상 이하니까 등호 이렇게 이게 3번의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32페이지에 12번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자, 다 푼 친구들은 정리하기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수직선의 유리수를 표현해 보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수직선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0,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0보다 1만큼 작은 수, 0보다 2만큼 작은 수, 0보다 3만큼 작은 수, 그쵸?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을 배웠는데 절대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절대값이 클수록은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다. 그쵸?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상에서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을 벌려서 이렇게 부등호를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대소비교라는 거는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건데,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건데요. 수직선의 표현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의 표현을 잘하면 이런 대소비교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숙제는 오늘 배운 거 화면 넘어갔네요. 자, 8번부터 12번까지 복습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32페이지 밑에 역량 기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교과서에다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나중에 검사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미리미리 밀리지 말고 잘 풀어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